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유한양행 전략실에 있는 윤태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유한양행이 그동안 어떤 성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사용했었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싶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글로벌에서 성장하기 위한 케이스 스터디가 어떤 게 있고 그것을 어떻게 차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오픈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파트너링들의 케이스를 만들어 나가면서 글로벌 파마로 커나가고 싶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유한양에 대해서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1926년도에 창업을 한 회사고 거의 100년 가까이 된 회사입니다. 현재 파마에서 세일즈 기준으로 국내에서 넘버원인 회사이고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창업자 정신과 여러 가지 레가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20년 연속으로 가장 존경받는 회사 그 바이오 파마 섹터에서 지금 연속 20년 연속으로 가장 존경받는 회사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오픈 이노베이션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오픈 이노베이션은 반대되는 개념이 기존에 해왔었던 클로스드 이노베이션입니다. 클로스드 이노베이션 모델을 보시면 회사의 영역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프로덕트를 마켓까지 끌고 가는 내용입니다. 반면 오픈 이노베이션은 그 회사의 벽을 뛰어넘어서 외부에 있는 누구와도 마켓까지 상품을 끌고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혁신을 계속 노력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파마들은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면 상위 20개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파마들 같은 경우도 대략 45% 정도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외부에서 그 파이프라인들, 어셋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모달리티가 기존에 익숙하던 경우는 외부에서 가져오는 게 42%이지만 새로운 모달리티, 앞서서 말씀해 주신 ADC나 이런 것과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도입하는 케이스가 58%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기술이 성공하는 성공 확률을 봤을 때도 외부에서 도입된 것들이 최종적으로 임상 1상에서 런치까지를 생각했었을 때는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에서 진행되는 라이센스 딜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연도별로 보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그 초기 그러니까 굉장히 얼리부터 임상에서 POC가 확인되지 않은 초기 임상까지의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라이센싱이 되고 있고 물론 가장 많이 한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항암제의 경우에서도 발굴에서부터 전임상, 임상 1상에서까지 굉장히 많은 수의 초기 파트너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 개발 단계에 따라서 그 물질의 프리미엄은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 기술 수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낮은 밸류에서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게 될 것이고 임상에서 POC를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경우에는 그 프리미엄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라이센싱을 했었던 케이스를 좀 살펴보면 해가 지나가면서 점점점 기술 수출의 규모는 커져가고 있고 여전히 디스커버리 전임상, 임상 1상에서의 그 라이센싱 케이스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플랫폼을 활용한 초기 얼리 디스커버리에서부터 진행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옆에 국내에서 진행된 주요 수출 현황을 보셔도 디스커버리, 전임상, 초기 임상까지의 물질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바꿔서 앞서서 설명드린 유한양행은 지금 국내에서 넘버원하는 파마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어떻게 퀀텀 점프를 해서 글로벌 파마로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방법론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그러면 글로벌에서 이렇게 로컬에서 1등이었던 회사가 최종적으로 글로벌 파마에 들어가는 케이스들은 어떤 전략들을 사용했는지를 좀 케이스를 확인해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치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솔루션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매출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도에 글로벌 탑 20에 해당하는 파마들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물론 집계하는 시점에 따라서 약간 순위는 바뀔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회사는 다케다입니다. 다케다는 아시다시피 일본이 베이스인 회사이고 일본에서 로컬 1등을 하다가 글로벌로 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글로벌 회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 케이스를 좀 잘 살펴보면 우선은 다케다가 그 글로벌 회사가 되겠다라고 전략을 세웠을 때 아마도 가장 큰 시장이 미주 시장이었고 그 시장에서 직접 만든 약물들을 직접 마케팅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게 그들의 전략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설명되어져 있는 주요 R&D의 영역을 선진국에서 필요한 내용들로 시기적으로 계속 바꿔가고 있고 맨 처음에 1977년도에 이들이 미주 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했었던 게 본인들이 현장에서 마케팅 경험과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에보트사와 함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진행됐던 그 신약 출시되어졌던 전립선암과 위궤양 신약들을 그 회사에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에서 어떻게 신약을 판매하면서 현지 네트워크를 할 수 있고 그 노하우를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졌던 걸로 보이고요. 그게 한 20년 정도 지난 이후에는 본인 스스로 미국 시장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케다 파마스티컬 아메리카라는 회사를 따로 설립을 합니다. 그 이후로도 연속적인 블록버스터급 약물을 출시하게 되고 그 약물들은 바로 그 새로 만든 다케다 파마스티컬 아메리카에서 직접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진 이후에 그들은 여러 약물들을 통해서 얻은 큰 수익들을 가지고 2000년대 초반부터 M&A 그리고 사업을 일부 정리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확장하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확보를 위한 M&A,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M&A, 그리고 신시장을 들어가기 위한 M&A,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분야를 외부에게 팔고 좀 더 선택적인 테라피릭 에어리어를 가지고 가기 위한 그런 노력도 계속하게 되고 2019년에 영국에 있는 샤이어라는 회사를 M&A 함으로써 규모면에 있어서 한 글로벌에서 10위 정도 될 수 있는 사이즈를 만들었고 지금도 그것은 지속되고 있는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 전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초기에 미국에 진출했을 때 이들의 전략은 연속적인 블록버스터급 약물을 출시하고 판매하는 거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는 그 출시된 약물로부터 나오는 커다란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M&A를 통해서 지역을 확대하고 사업 분야를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케다가 로컬 파마에서 글로벌 파마로 될 수 있었던 거를 다시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글로벌이라는 전략 로드맵을 만들었고 글로벌에서 먹힐 수 있는 R&D가 무엇인가 그거에 맞는 R&D로 본인의 핵심 연구 분야를 선정을 했고 글로벌에서 합작 회사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현지 마케팅, 현지 비즈니스 전략, 그다음에 현지에서 임상하고 신약을 출시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속적인 블록버스터급 약물을 출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험했었던 글로벌에서 연구 역량, 그다음에 진출해서 얻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포함해서 블록버스터급 약물의 출시로 나오는 여러 가지 판매 수익과 로열티 등을 다시 연구 개발에 재투자하고 M&A를 통해서 그 규모를 확대하는 그런 방법으로 글로벌 파마가 되었습니다.
유한양행의 사례를 돌이켜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한양행은 이제 100년이 되어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100년이 되는 시점까지 매출 4조가 뛰어넘는 회사로 만들어서 글로벌 50대 그룹으로 올라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다케다의 예처럼 연속적인 블록버스터급 약물의 출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우리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사용하는 예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회사 안에 있는 역량만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성공 확률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외부에 있는 어떤 자원이든 협력을 통해서 그 성공 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예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그 예 중에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얀센의 기술 수출을 한 3세대 EGFR TKI인 렉라자가 있습니다. 렉라자는 저희가 제노스코라는 회사로부터 전임상 단계에서 도입을 해서 유한 내부에서 전임상을 마치고 초기 임상까지 끌고 가는 과정에서 얀센의 기술 수출을 한 과제입니다. 지금 NSCLC 비소세법 폐암에서 국내에서는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로 이미 허가를 득했고, 글로벌에서는 얀센이 본인들의 듀오바디인 아미반타맙과 콤보 세라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 진행 중에 있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다다음 주에 있는 에스모에서 발표될 내용입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그 3세대 EGFR 레이저티닙 렉라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성이 같은 계열에 있는 다른 약물에 비해서 독성이 없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렁캔서에서는 브레인으로 메타스테시스가 잘 일어나는데 BBB 투과율이 좋아서 그 브레인 메타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이런 기술 수입과 기술 수출을 통해서 앞서서 설명드린 블록버스터급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우리가 글로벌 파마의 그 어떤 순위에 진입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얘기는 베닝걸 잉글라임의 기술 수출을 한 내시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이중 듀얼 아고니스트입니다. 융합 단백질인데요. 가운데 플랫폼으로는 제넥신의 하이 FC를 사용했었고, 유한에서 내부적으로 개발한 내용인데 GLP-1과 FGF21의 아고니스트를 달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도우싱을 할 수 있는 약물로 만들었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임상 1B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한이 스몰 몰리큘은 굉장히 강했지만 사실은 바이오로직스나 항체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 수출을 하면서 바이오 CMC와 관련된 여러 경험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BI로부터 습득할 수 있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또 하나의 모달리티에 좀 글로벌 수준의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기술 수출한 초기 물질들입니다. 내시 타겟으로 해서 2개의 과제를 기술 수출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리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저희가 유효 물질 정도를 도출했었을 때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선도 물질 발굴과 후보 물질 노출을 위한 공동 연구를 계속 진행했었고, 그 과정에서 내시라는 것도 굉장히 오래된 인디케이션은 아니고 최근 수년간 각광을 받았던 인디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질병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해서 파이브로시스도 있고 인플라메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임상 모델들이 단순히 하나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글로벌 파마에서는 어떤 동물 모델을 가지고 어떤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물질들을 선정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공동 연구를 통해서 참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 보면 저희가 글로벌 파마의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것을 보면 3건이 될 것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너링 단계는 초기 디스커버리부터 초기 임상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콜래보레이션을 하면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건 차세대 추가적인 블록버스터급을 약물을 만들 수 있는 내부적인 역량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반면 앞서서 제노스코에서 저희가 레이저티닙 렉라자를 기술 도입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 라이센스 인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선호하는 라이센스 인 모델은 단순히 물질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연구를 같이 하는 라이센스 인 앤 콜래보레이션의 모델입니다. 그 과정에서 빅파마도 새로운 모달리티나 신규 기술인 경우 58%를 외부에서 도입하는 것처럼 저희도 60% 가까이 되는 퍼센테이지는 이렇게 공동 연구를 포함한 기술 도입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신규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유한이 경험했었던 기술 도입과 수출에 해당하는 어떤 모델들, 케이스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파트너십의 모델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글로벌 그 오픈 이노베이션의 트렌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에서 아마도 임상에서 클리니컬 POC가 확인되지 않은 약물을 도입하는 이유는 밸류가 훨씬 낮아서일 겁니다. 프리미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초기 단계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할 때에 비해서 임상에서 POC가 확인된 이후에 그 밸류는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도 이전까지는 굉장히 초기에서 라이센스 아웃하는 경험을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는 임상에서 POC까지 확인을 한 이후에 충분한 그 어셋에 대한 프리미엄을 만든 이후에 라이센스 아웃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밸류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유한양행은 여전히 유한양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테리토리 혹은 인디케이션에 따라서 아시아 일부 테리토리를 포함해서 직접 개발을 글로벌 파마랑 협력을 해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모델은 여전히 유효한 게 리서치 콜래보레이션 앤 라이센싱입니다. 글로벌 파마와 협력을 여러 가지로 해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노하우들, 그다음에 맨파워 이런 것들로부터 신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경험치들을 저희가 좀 공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따라서 새로운 그 신약을 개발할 때 예를 들어서 인디케이션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거나 모달리티가 우리에게 좀 생소하거나 하는 것을 라이센스 아웃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공동 연구를 포함한 라이센싱을 해서 글로벌 파마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연구 역량을 좀 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서 향후에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파마의 라이센스 아웃한 그 파트너십 모델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글로벌 파마도 마찬가지고 국내 파마도 마찬가지고 이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남들이 안 하는 굉장히 노블한 물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베이직 리서치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파마나 국내 파마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그런 베이직 리서치를 인텐시브하게 진행되는 건 보통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아카데미아랑 콜래보레이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리 콜래보레이션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국에 있는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ICIC 프로그램, 이름이 변경돼서 지금은 IAA 프로그램인데 이게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 펀딩으로 서포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유한이 가입을 해서 그 리서치 프로포절 중에 어떤 게 좋은지, 그다음에 유한이 관심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선택해서 리서치 펀딩을 넣고
초기에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국내에서 저런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로 2회가 됐고요.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유한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라고 YI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에 있는 그리고 국내 연구소에 계신 교수님들, 그다음에 PI급 연구원 분들이 저희에게 리서치 프로포절을 보내주시고 그 리서치 프로포절이 혁신신약 연구와 관련되어져 있는 플랫폼 테크놀로지나 직접 신약을 개발하는 것과 연관되어지는 과제라고 그러면 저희가 선별을 해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라운드가 진행된 다음에는 그 기존에 진행됐던 저희가 과제비를 지급했었던 과제들 중에 좀 더 그 결과가 유한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선택을 해서 다음 라운드 펀딩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기에 노블한 사이언스를 베이스로 한 물질들을 확보하고 기반 기술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연구자들끼리의 네트워킹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한 번의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런 네트워킹 행사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델은 지금까지 두 가지 모델은 저희가 도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초기에 노블한 물질들을 어떻게 잘 발굴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라고 그러면 다음 두 가지 장표는 어떻게 빨리 마켓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임상 단계의 물질을 잘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마켓까지 끌고 갈까에 대한 고민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현은 어드밴스드 BD 모델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여기서 이 장표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프로젝트 포커스드 컴퍼니라고 해서 국내 제약 유한을 포함한 국내 제약사 아니면 바이오텍 뭐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어떤 임상 단계에 있는 굉장히 좋은 후보 물질이 있다 그러면 프로젝트 포커스 컴퍼니라는 컴퍼니를 만들고 거기에 그 기술을 집어넣고 국내 VC, 해외 VC 그리고 그 물질에 관심 있는 글로벌 빅파마까지 포함해서 자본 출자를 통해서 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임상 개발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면 임상에서 때로는 POC 확인, 때로는 확증 그 임상까지가 완료될 수 있는 단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데까지 아마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회사 자체가 M&A 되거나 아니면 그 물질이 라이센싱 하면서 프로젝트 포커스 컴퍼니는 정리를 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장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저희가 생각했었던 장점은 빠르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해서 밸류를 프리미엄을 충분히 높인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한 이런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은 글로벌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많은 경험들이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에서는 관심이 좀 많은 모델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흡사한 다음 모델을 말씀드리면 글로벌 퍼마들도 연말이 되면서 개발의 우선순위들을 좀 정하고 정해져 있는 버젯 안에서 본인들이 직접 임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것과 좀 보류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 약간 개발 순위가 낮은 하지만 완전히 드랍되지 않은 그런 어셋들을 글로벌 파마와 잘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임상의 전략을 새롭게 좀 도출을 해서 그들이 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방식의 임상을 끌고 가면 어떨까라는 모델이고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새로운 바이오 마커나 AI 빅데이터들이 잘 사용된다면 그 새로운 밸류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환자들을 잘 선별할 수 있는 페이션트 스트라티피케이션 마커가 확실하게 있고 그거에 근거한 임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저희가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있고 뭐 기초적인 조사도 하고 있고 협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회사들과 논의도 해보고 있는데 아주 수월하게 진행되지는 되기는 좀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런 모델들을 통해서 빠르게 임상 단계에 있는 물질들을 확보하고
성공해서 시장까지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오픈 이노베이션과 유한양행이 향후 100주년이 되는 3년 이내에 글로벌 상위 50 글로벌 50에 들어갈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국내외에서 협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론은 궁극적으로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그것들은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한양행은 유기적인 파트너링을 통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국내외 바이오텍 그다음에 아카데미아랑 얼리 콜라보레이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좋은 물질들을 확보를 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스트레이트한 아웃 라이센싱이나 콜라보레이션 앤 아웃 라이센싱뿐만 아니라 어드밴스된 BD 모델들을 잘 활용해서 빠르게 블록버스터급 약물들을 시장에 출시를 하고 그 시너지를 만들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음 단계의 글로벌 파머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 후에 유한양행은 100주년이 됩니다. 오늘의 포럼에 있어서 또 하나의 키워드가 퀀텀 점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국내 파마 중에 가장 먼저 글로벌 대열에 끼는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 앞서서 설명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면서 진행할 예정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글로벌 파마가 하나 둘씩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